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정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현대사 파트죠. 25강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애국계몽운동. 이 애국계몽운동은 언제부터 실시가 됐느냐?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요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나왔죠. 1905년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을사늑약이 발생했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뺏긴 나라가 되었잖아요. 실질적 정식 멸망은 1910년인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그랬죠. 우리나라 한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 시기가 바로 이쪽이잖아요. 그죠? 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무엇을 박탈당했다, 우리나라가? 바로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국계몽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뭐냐?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선시대의 주기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기론. 이이가 주장한 건데, 이이가 주장했던 주기론의 핵심 포인트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사회 경장론이에요. 사회를 개혁한다는 내용이죠. 이것이 쭉 가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은 북학론, 발달된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것이 쭉 가가지고 이제 구한말에 통상개화론. 그럼 이 통상개화론이 영향을 준 두 명이 있어요. 이규경,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이 통상개화론자들이 등장하는데, 요분들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칸이 모자란다, 그죠? 통상개화론자, 박규수, 오경석, 그 다음에 유홍기,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박교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북학파 실학자 누구죠? 박지원의 친손자입니다. 박교수.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고, 이런 통상개화론이 이제 개화자강론, 그리고 개화자강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갑신정변, 그 다음에 가보개혁,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여러분들? 독립협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울 거 바로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애국계몽운동. 자, 그러면 애국계몽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 1905년부터입니다. 그러다가 애국계몽운동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됐냐면은 실력 양성운동에 영향을 주었죠. 이것은 1920년대에 지속이 되었던 거죠. 독립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난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력 양성운동의 일부 세력은 친일파로 전락을 했다. 이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그러면은 어떠한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있는지 이걸 중점으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외울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한국사 조금 변형이 됐죠, 여러분들. 뭐, 특히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을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주는 것은 내용이 꽤 많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은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많죠. 촘촘히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보험대대신으로 외우자. 보험대대신. 보험은 내 대신 일을 처리해 주잖아요. 전 요렇게 외웠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회? 보완회. 1904년 만들었는데 비슷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협동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보완회는 독립협회가 강제로 해체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단체죠. 자, 그러면 이런 보완회는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 요 당시 1904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요구했냐? 황무지 개척을 요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완회가 결성이 되었는데 황무지 개척 요구를 성공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간운동, 개척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만든 회사가 뭐냐면은 농광회사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안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이제 자, 민중대회도 개최를 하게 되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던 협동회 회장, 이거 누구를 앉혔냐면은 이상설 선생님을 여기에 앉혔습니다. 이상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상설에 관련된 여러분들, 이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공무원 시험 난이도 있는 거 먼저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안에는 요 정도만 해도 되겠고, 두 번째 단체가 바로 무슨 단체냐면 헌정연구회예요. 쉬워요, 이건. 헌정연구회 1905년 때 만들었는데, 헌정연구회는 어느 단체에서 파생되었냐? 독립협회의 임원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그겁니다. 말 그대로 헌정연구회 무엇을 연구한다? 헌정을 연구하는 거지. 헌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헌법정치입니다. 헌법정치를 연구하는 단체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던 정치체제가 뭐였노? 바로 입헌군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단체다. 자, 어떠한 정체를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단체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했던 양반들은 뭐였노? 바로 전제군주정이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 갑오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입헌군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적어볼게요. 첫 번째 전제군주정, 그 다음에 입헌군주정, 세 번째 이제 입헌공화정이 있잖아요. 요 세 개의 각각의 차이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각각 주장했던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냐 여러분들 분명히 외우두셔야 됩니다. 특히 7급, 9급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헌정연구에 잘 나가다가 친일파 단체가 있었죠. 누굽니까? 일진회를 비판을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해산을 당했습니다. 일진회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만들어진 친일 단체죠. 누가 만들었냐면은 누굽니까? 이용구 새끼. 네? 누가 만들었냐면 이용구 새끼하고 송병준 그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단체죠, 여러분들. 특히 이용구 같은 경우는 동학교도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진회 같은 경우는 일본이 또 뭡니까? 독립협회 회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또 남장지를 갔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는 또 헌정연구회 후신입니다. 1906년. 이 대한자강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교육과 산업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육과 산업. 그 다음에 이제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회가 지부죠. 25개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원수가 15,000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한자강회는 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옛날에 한국 근현대사랑 과목이 있었을 때 이거 무조건 나왔어요. 자, 1907년 때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죠. 고종, 강제, 퇴위. 1907년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를 무실로 무엇을 해산시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군대죠. 군대 해산. 군대 해산을 반대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에 밑보여서 해산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한자강회는 언론 활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대한자강회 월보. 대한자강회 월보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 하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대한자강회에는 누가 주도를 하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장지연 알죠? 시일야 방송되고, 그다음에 회장에는 윤치호였죠. 그 다음에 윤효정이라는 사람이 만든 단체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장지연, 윤치호 뭐로 전락합니까? 친일파로 전락을 했죠, 여러분들. 윤치호는 나중에 창씨개명에 앞장서게 됐어요. 이 사람이 했던 창씨가 뭐냐면 이동, 이름은 치호죠. 이토,
치카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건. 당시 연희 전문학교 교장인데 이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이 이 윤치호를 뭐라고 비꼬냐면 이똥치워라고 이렇게 비꼬다고 합니다. 자, 지우고 계속 할게요. 대한협회 1907년대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누가 주도가 되었냐면 이제 장지연이 주도가 됐습니다. 장지연이 주도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교육과 산업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협회는 옛날에 한 십수년 전에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한국 근현대에서 특히 사설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어요. 조금 변별력이라기보다는 조금 너무 지역적인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시민회입니다. 시험 출제확률 100%죠. 1907년에 결성이 돼서 1911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신민회의 기원이 있어요. 이게 바로 LA에서 만들었던 대한 신민회였어요. 이게 1907년 이 신민회랑 관련된 학교가 여러분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거 숙제예요. 숙제라기보다는 한번 맞춰보세요. 자,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독립운동 단체가들이 이런 구성원들이 시민회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국권 회복이죠. 국권 회복.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화 정체의 근대 무슨 국가?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면은 이런 시민회 이것도 묻는 거 잘 나와요. 특징입니다. 특징은 바로 비밀결사죠. 몰래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원끼리 내가 신민회인지 몰라요. 어떻게 되냐면은 신민회 어떤 구성원들이 전개가 되었냐면은 독립협회 회원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밑에 A 조직 있고 B 조직 있고 C 조직 있고 D 조직이 있다는 얘기죠. A와 B와 C와 D는 서로 친구라고 칩시다. 그러나 내 신민회 회원이 서로 모릅니다. A 밑에 있는 A 작은 조직 있잖아요. 10명이 있다 칩시다. 이 10명끼리는 신민회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B 밑에 있는 또 10명은 또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몰라요. 왜 그러면 이렇게 비밀결사 몰래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서 독립운동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당연히 일본의 방해죠. 잘 보세요.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이때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이 고조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단체, 언론, 출판, 신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민족 의식을 고양시켰습니다. 뭐 일본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일본 놈들이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이 뭘 했냐면 악법을 만들어요. 악법.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보안법입니다. 두 번째 신문지법. 세 번째 뭡니까? 사립학교령. 알겠습니까? 그 다음 출판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회령. 요걸 만들어요. 학회령. 요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요 보신사는 무조건 배우세요. 이 보안법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단체를 때려잡는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결사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이제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틀린 것 나올 수 있겠죠.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총본부, 뭐 감독부, 뭐 총감부 맞나요, 여러분들? 총감소, 뭐 군감소, 이러한 단체,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 하면은 무조건 요겁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뭐 선생님 외울 시간 없다고 자꾸 핑계를 대시는 분인데 고민을 많이 하죠, 솔직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기 팁을 선생님들이 막 방출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연구할 바에 차라리 책을 한번 더 보세요. 암기 비법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만드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뭐 보험은 대신 해준다 이렇게 외웠고, 뭐 세계사고는 제가 하도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세계사도 좀
곧 할 겁니다만은, 뭐, 여러분, 메로비우스, 프랑크 왕국에 뭐, 클로디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롤로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롤루스 대제가 있어요. 이거 솔직히 세계사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역사 좋아하는 애들은 다 외우죠. 저도 고등학교 때, 고3 때 5월달까지 한국지리, 세계지리 막 돌고 있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고민 중에 바꿨던 것이 세계사였어요. 그 다임이 선생님이 불렀죠, 저 그때. 거기가 이제 1992년도 5월달까지 제가 그걸 하고 있다가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야, 바꾸려면 나한테 얘기로 바꿔야지. 뭐 들어봤고, 어떻게, 몇 점 나왔어? 다 맞았는데, 선생님이 안 말하시더라고요. 그 암기 비법이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외워지니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앞글자를 끼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외워져. 클까? 피까?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제가, 담배를, 죄송합니다. 담배 끌까? 피까?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좀 외워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설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석기 시대 유적 외우는 방법 꿀팁이 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비법은 자기가 알아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신민의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 활동 내용을 묻는 것 무조건 나옵니다. 싹 다 외우세요. 안타깝지만은. 첫 번째, 교육활동 전개했어요. 학교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평양의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의 이승훈 선생이 오산 학교를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이것은 평양에서 만들었고. 이건 어디에서? 정주에서. 오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광문회는 여러 가지 학술지를 만들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두 번째, 산업활동을 전개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애들은 그냥 기업가라고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태극서관이죠. 서울하고 평양에 태극서관, 서점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 또 뭘 만들었다? 도자기회사, 자기회사. 이런 돈이 있어야 독립운동 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무엇을 하게 전개가 됐냐면은 이제 언론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언론 활동, 대한매일신보. 중요하게 얘기하더라.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소년이라는 언론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칸이 모자라서 이거 싹 지우고 밑에 적을게요. 그래요. 자, 마지막 단체. 가장 중요한 거. 신민의 최고의 결실 바로 군사입니다. 군사. 어디에? 남만주 삼원보. 남만주 삼원보. 어디냐? 그림을 그립니다. 자, 백두산을 경계로 요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 여러분들? 압록강이죠. 요렇게 흐르는 무슨 강? 두만강. 지금 잘 못 그린다. 자, 여기가 바로 북간도입니다, 여러분들. 북간도. 압록강 바로 건너 요쪽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남만주 삼원보라고요. 여기도 밀산부라고 했죠. 여기는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연해주죠. 연해주 적어볼게요. 여기는 북간도. 그냥 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삼원보를 서간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삼원보로 부르세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 간도를 수업을 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간도 어떤 교과서를 보고 어떤 이런 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간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은 수능에는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만약 공무원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요 문제 나오면은 저는 이 문제 이 제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 따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단체를 만들었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로 이제 경학사를 만들었어요. 경학사. 박갈경자 배울학자. 두 번째가 뭐냐? 부민단. 부민단 1914년에 만들었거든요. 요것이 나중에 1919년 때 한족회로 바뀌게 됐는데 부민단에서 만든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흥강습소예요. 신흥강습소. 부민단 1914년에 만들었거든요. 좀 어렵다, 여러분들. 요때 중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누구였노? 수도가 베이징이제. 세계사 하시는 분 알 거예요? 1914년이니까 누구야? 위안스카이입니다. 위안스카이. 배신자죠. 배신의 아이콘. 중국 역사에서
우리 삼국지의 배신의 아이콘 가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누구? 여포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송나라 시대 유명한 배신자, 간신배, 누굽니까? 진회가 있죠. 우리 근현대사의 중국의 유명한 배신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위안스카입니다. 오로지 지 권력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새끼예요. 여 붙었다가, 저 붙었다가. 자기한테, 혁명 같이 하자고 온 사람한테 그대로 꼰질러가지고 이제 잡아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우리나라 사극에도 위안스카이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만드니까 위안스카 입장에서는 껄끄름하죠. 왜? 여기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죠. 그래서 당시 서울에 이씨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씨6 형제.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누구냐? 이회영 형제죠. 백사 이양복의 직계후손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을 다 하고 일로 건너가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사만갑족이라고 불렀어요. 재벌이죠. 재벌인데 여러분들 그 돈을 싹 다 풀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이 싹 다 이제 모금을 했다. 뭡니까 이게 투입을 했다.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6형제 중에 어느 분은 굶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은 부자고 나라가 지금 망했다. 그 돈 전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독립운동 자금인데 용기를 갖고 계신가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뭐냐면은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지 말고 학교를 만드는 걸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받았죠. 그래 만든 게 신흥 강습소예요. 이것이 변모가 됩니다. 뭐로 바뀌게 됐냐면 신흥 학교로 바뀌게 됐고 신흥 중학교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단체가 바로 뭐였냐면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1919년이죠. 선생님 1911년에 망했잖아요. 신민회가 해산당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요? 신민회 회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민회가 1911년에 강제로 해체가 됐지만 나머지 인원들이 또 이걸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흥이나 뜻이 바로 뭐냐면 신민회가 부흥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든 유명한 독립운동 단체, 독립군 뭡니까? 바로 서로 군정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잘 나가던 신민회는 결국은 해체됐죠. 무슨 사건 때문에? 일제가 날조한 대고인 사건. 1911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가 강제로 해산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지겹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가 지겨워요? 외우는 게 지겹겠죠? 공부가 지겹고 힘든 게 지겹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됐을 때 그 기반을 두신 분들입니다. 다는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러고 있구나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약인데 정신도 아닌데 세계사 할 거예요. 이제 세계사 1강부터 세계사는 조금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세계사 1강, 2강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